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5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 3경기와 EPL 2경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토요일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EPL 경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결과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좋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폴더 조합을 많이 가져갔었을 때 이런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 링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리그 경기고요. 전북대 서울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당적인 확률은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와 패의 빈도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의심하고 있진 않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북의 승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경기 전북의 승을 바라보는 부분은 일단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전북이 이 서울 상대로 한 번 비긴 외에는 최근 10경기 동안 패배도 없고 전승이었습니다. 9승 1무로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서울 상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전북이 지난 시즌에는 좀 뭐 우승을 물론 하긴 했지만 경기력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전북은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부상자들도 있고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는데 전북이 지금 문선민이 돌아오면서 보여주는 역할들, 그리고 송민규가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K리그에서의 보여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수비 정도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불안한 점은 전북이 주중에 리그 경기가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약간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 상대로 무난하게 이기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경기는 좀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두 팀의 경기력 차이는 좀 크다라고 봐서 전북이 대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 주중에 리그 경기에서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을 돌렸다 할지라도 분명히 체력적인 부담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과 비교했었을 때 그렇다면 일단은 전북은 이 뭐 대승을 하는 결과가 나오면 뭐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냥 결과만 승리하는 결과만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이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북의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전북이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점 차에 전북의 승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전북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포항대 수원FC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승 쪽이지만 무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도 앞서 말씀드렸던 전북과 서울 경기처럼 배당적인 확률이 비슷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포항이 이렇게 좀 정배당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받더라도 좀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낮은 좀 정배당을 받았고요. 이 포항에게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크베시치와 팔라시오스가 복귀를 했다라는 점 자체는 이 포항에게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력 자체가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중에 헛경기가 있었던 포항보다는 이 체력적인 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수원FC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포항이 정배당을 받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포항의 이 용병 선수들이 복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수원FC의 승도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더 가까운 것은 포항의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포항의 무승부로 이변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정배가 언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배인 오버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배인 오버를 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포항이 이 용병들이 복귀를 했습니다. 임상협이 없는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용병이 복귀했다라는 점은
있어서는 좀 플러스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F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라스의 득점력, 그리고 타르델리가 아직까지 적응이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득점을 만들어낸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좀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보다는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포항의 오버 쪽으로 역배지만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포항의 핸디캡 패배, 이제 수원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광주 대 인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이지만 무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네, 이 경기는 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광주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승무패 쪽에서는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버 쪽 때문에 이 경기를 좀 가져오긴 했는데, 일단 승무패 쪽에서는 좀 애매한 그런 좀 다소 난해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 자체는 인천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인천에 지금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는 전적들 4연승을 할 만큼의 이런 경기력이 되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일단 좀 이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가 인천 상대로 나쁘지 않았었던 그런 상대 전적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경기력은 분명히 인천이 앞서긴 하지만 K리그 특성상 이런 경기에서는 이 홈팀이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올 때도 좀 많았었어서 저는 광주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두 팀 다 뭐 경기력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팀이기 때문에 뭐 인천이 뭐 경기력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원정에서의 인천이라는 점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광주도 좀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경기력도 그렇고 이 부상자 엄원상이나 조나탄이 지금 출전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 경기가 득점이 좀 많이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득점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경기에서 좀 광주가 대승을 할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1점차 승리, 광주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웨스트햄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패쪽, 해외 배당에서 패쪽이지만 승과 무승부의 빈도도 있습니다. 저도 일단 이 경기 배당의 확률과 비슷하게 뉴캐슬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불안한 점은 이 뉴캐슬이 지금 윌록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바로 출전할 것 같진 않는데 어쨌든 영입이 된 부분들, 그리고 뉴캐슬이 웨스트햄 상대로 강했었던 그런 전적들, 그런 부분들은 좀 웨스트햄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윌록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그런 뉴캐슬, 그리고 웨스트햄도 뭐 링가드의 공백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 두 팀이 보여줬었던 지난 시즌의 그런 경기력 자체에서는 저는 웨스트햄이 앞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웨스트햄이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 이 경기는 좀 뉴캐슬이 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웨스트햄도 일단 뭐 전체적인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링가드가 없는 그런 공백, 뉴캐슬 역시 윌록 선수가 없는 공백, 많은 득점이 나오기에는 뉴캐슬의 이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팀 스타일 자체가 좀 수비 라인을 내린 다음에 좀 역습을 노리는 형태가 나올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햄이 그것을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뉴캐슬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윌록 선수가 없을 때 그런 역습에서의 물론 막시맹이나 알미론이 있긴 하지만 저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좀 저득점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이 웨스트햄의 1점차 승리, 뉴캐슬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 게임에서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트넘 대 맨시티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무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일단 무승부도 조금 끌리긴 하는데 이 맨시티가 지금 데브라이너나 필포덴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 역시 케인이
출전이 완전하게 확실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케인이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토트넘이 맨시티 상대로 홈에서는 좋은 부분을 최근에 보여주긴 있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좀 케인 없이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패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도 홈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맨시티 상대로 최근에 강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하고, 전체적인 이런 토트넘의 모습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토트넘이 어쨌든 역습 자체에는 손흥민이라든지 뭐 루카스 모우라도 프리시즌에 나쁘지 않은 그런 활약도 보여주기도 했어서, 그리고 브리안 힐 선수도 뭐 바로 나올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득점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역시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맨시티의 1점 차 똥줄 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전북의 승, 2번은 포항의 핸디캡 패배, 3번은 광주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뉴캐슬의 언더, 5번은 토트넘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포항의 핸디캡 패배, 두 번째는 광주의 언더, 세 번째는 뉴캐슬의 언더를 가져가 봤고, 좌측의 배트맨에선 4.6배당,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5.53배당으로 한 1배당 정도가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있는 또 프로토 경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승무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